네, 시장의 분위기가 참 간단치가 않습니다. 하루 전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많이 개선된 모습, 조금 덜 시뻘겋고 이 녹색으로 전환된 그런 종목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행히도 56,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선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고 몇몇 알트들도 의미 있는 반등세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제자리까지 돌아가기에는 상당히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급락세에 약간은 조금은 진정이 된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 더 반갑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정말 54,000달러 밑으로 깨졌을 때는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이게 또 비트코인 내적인 어떤 시장 내적 이슈를 통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이러다 정말 55,000달러 깨지는 거 아닌가, 54,000달러 깨지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54,000달러 정말 깨지니까 어질어질하더라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56,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 길은 상당히 멉니다. 당장 20일 지수이동 평균만 하더라도 62,000달러, 50일 단순이동 평균은 66,00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 56,000달러 지지를 얼마나 잘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53,000달러 다시 갔다 오느냐 아니면 62,000달러로 향하느냐 그 방향성이 세팅이 될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26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극단적인 탐욕 단계였었고 이게 참 파랗게 예쁘게 녹색 영역에 자리하고 있었던 게 이렇게 지금 시뻘겋게 질려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5%대 초반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이 참 아쉬운 게 뉴욕 증시와 반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자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뉴욕 증시는 사흘 연속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특히 이번에는 6월 신규 일자리 수가 20만 6천 개, 예측치를 약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실업률이 4.1%,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전월 대비로 보더라도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주면서 이 과열된 노동시장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재료로서 시장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페드워치 9월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77%로 높아진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이 반등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안타깝게도 참으로 아쉽게도 내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반등세로 따라가지 못하고 급락한 뒤에 그나마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요 정도에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을 하방 압력을 직접적으로 때린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마운트 곡스 그리고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세. 사실 마운트 곡스는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임팩트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는 있었지만 독일 정부 이슈는 사실 얼마 전에 갑자기 그냥 갑툭튀 툭 하고 튀어나오는 바람에 시장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든 그런 재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운트 곡스 이슈는 어느 정도로 임팩트가 더 시장에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마운트 곡스 파산 관제인이 멘트를 하나 던졌는데 이 채권 상환이 시작됐지만 모든 채권자가 대상은 아니다. 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나머지 채권자에 대한 채권 상환도 처리가 될 것이다. 이 특정 조건이라는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이 채권 상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이 발생하더라도 이게 분산돼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추가 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주간 종가가 66,600달러 위에서 유지가 되어야 한다. 이 57,000달러에서 65,000달러 추가 상승력을 얻을 경우에는 65,000달러에서 73,000달러 범위에서 새로운 가격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간 종가 6만 달러 위, 사실 6만 달러가 기존 큰 박스권의 가장 하단 지지라인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지 구간이라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6만 달러 위로 올라서 줘야 추가적인 반등이든 급등이든 뭐가 됐든 긍정적인 상황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6만 달러 깨진 뒤에 그 다음 라인 57,500달러까지도 깨진 상황이라서 사실은 지금의 어떤 진정세가 반감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의미 있는 반등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주간 차트인데 일단 어렵습니다. 이번에 조정 폭이 25%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1월부터 이 조정 폭을 비교를 했을 때는 가장 큰 조정폭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기껏 해봤자 20%대 초반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25%를 넘어서는 그런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사이클의 30%대, 40%대 조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5,000달러라는 숫자는 55,000달러 언저리에 자리한 숫자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또 궁금한 지점이 이제 그러면 바닥을 찍은 것인가, 바닥 언저리에 온 것인가, 추가적으로 바닥을 더 확인을 하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일단 채굴자 카피출레이션, 이 항복이 임박했다 라는 크립토 퀀트 데이터는 상당히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자 항복 지표, 이 FTX 파산 당시와 지금 비슷한 수준이다. 이 채굴자 항복이 현실화되면 비트코인 바닥 확인 가능하다. 이 채굴자 항복 가늠 지표 중 하나인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4월 27일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에 현재 7.7% 감소해서 4개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이 정도면 거진 바닥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2022년 말 15,500달러 하락한 뒤, 그러니까 FTX 사태 때, 그러고 나서 15개월 동안 300% 이상 비트코인이 가격 급등을 했는데, 반감기 이후에 지금 채굴자들 극도로 낮은 수익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서 채굴자들의 일일 수익은 반감기 전보다 63% 감소했고, 특히 6월에 채굴자발 유출량이 증가했다. 하지만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지난달에 우리가 채굴자발 매도세가 급등했다라는 점은 여러 번 짚어봤었는데, 지금 채굴자들이 상당히 원가 대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채산성이 많이 떨어진 거죠. 반감기 이후에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채굴자들의 항복이 지금 이어져 왔는데 거의 온 것 같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해서 바닥 언저리인 것 같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이 크립토 퀀트 데이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 이틀 경험한 상황이 굉장히 우악스럽고 공포스러웠잖아요. 그도 그럴 법한 게 지금 모든 상황들이 FTX 당시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FTX 당시 정말 어마어마했었죠. 이 16,000달러 깨지면서 야, 비트코인 진짜 10,000달러 간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을 그럴 때, 이번에 청산 물량을 보면 청산 물량도 FTX 수준에 근접한 그런 상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급락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웠고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그만큼 2022년 말 이후 가장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엄청 쫄렸던 게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분석가 줄리오 모네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이 매도를 통해서 손실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기 전까지는 손실을 현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팔면 손해다, 지금 팔 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트레이더들의 마진율이 마이너스 17%, 이건 FTX 폭락 직후인 2022년 11월 이후 최대 마이너스 폭이다. 여러 측면에서 지금 FTX 이후 상황과 비교가 되고 있다라는 거. 어쩌면 정말 이렇게 바닥 언저리에서 이제 의미 있게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석가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OBV는 하락세를 보였고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신호가 대기 중이다. 6만 달러로 빠르게 회복을 하면 마침내 모멘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어쩌면 V자형으로 반전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크립토코는 중요 레벨 54,300달러에서 지금 반등을 해주긴 했다. 20주 이동평균 등 건강한 지지선을 확보하고 강세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요일까지 61,300달러를 회복해야 된다. 앞서 레트캐피탈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주간 종가 마감이 어쨌든 6만 달러, 가급적이면 6만 1,000달러 위에서 마감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지 의미 있는 반등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주간 마감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간 종가 상황이 어떻게 형성될지 상당한 관심 포인트가 돼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질어질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악재와 장기적인 호재를 놓고 봤을 때 장기적인 호재들이 훨씬 많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이번에 단기 악재, 마운트 곡스 이벤트, 독일 정부 이벤트.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 소니가 이번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를 해버렸죠. 그리고 마이클 델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잘 나가고 있고, 트럼프의 친화적인 스탠스, 특히 이제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최적화된 후보는 나 자신이다 라고 이번에 멘트를 하면서 중도 사퇴 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사실상 강력하게 내비쳤기 때문에 정말 어쩌면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첫 번째 비트코인 프레시던트가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주 연기금들 일부가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한 거, 앞으로 더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블랙록이 자사 펀드를 통해서 세계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질어질한데 장기적으로는 호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진행 잘 되고 있는 이슈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단 조건이 붙죠. 중장기 현물 투자자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고 편안하게 대응을 하면 된다는 게 먹히는데, 문제는 이제 선물 투자하시는 분이나 단타 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질어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선물이나 단타든 뭐가 됐든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냥 내가 사면 오르겠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지금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어쨌든 현물이라면은 지금의 상황이 공부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번에 뭐 20-30% 정도의 조정은 앞으로 이번 강세장 전체를 통해서도 몇 번 더 옵니다. 보통 대여섯 번 오니까 앞으로 지금 한참 더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잘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상황에 절망할 필요는 없고,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더라도 내가 실제로 수익화, 그러니까 매도를 하지 않으면은 미실현 수익이고 미실현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나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딱 나와 있네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뭐 어마어마해요. 이 엄청난 강세장이었잖아요. 엄청난 강세장 와중에 뭐 30%, 38%, 24, 42, 34, 32, 40, 30, 24, 이 정도의 조정이 무려 12번이었습니다. 12번. 간단치 않아요. 그러니까 강세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속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 머릿속으로는 잘 아는데 막상 강세장 중간에 갑자기 한 20-30% 조정 오면 막 심장 멎을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상향한다. 결국에는. 그런데 그 중간에 가는 길이 엄청 험난하다. 엄청 가시밭길이고 낭떠러지도 있고 강도 건너야 되고 산도 타야 되고 엄청 어렵다. 하지만 이런 것들 중간중간 이런 상황들을 거꾸로 우리가 잘 대응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무서워서 매도하는, 그거 정말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에 대한 공부,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통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블록스트림의 아담백,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전 강세장에서도 30%에 달하는 하락 6번 있었다. 현재 하락폭 마이너스 26% 수준에 불과하다. 이 최근의 하락폭이 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강세장의 패턴을 망각하고 있다. 당황하지 말고 바닥에서 매수하면 된다. 강세장의 패턴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강세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망각하고 강세장은 무조건 간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멘트와 이 차트가 주는 굉장히 담백한 인사이트 이런 것들도 고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 백이 엄청 싸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개미들 막 죽겠다, 멘탈 털린다, 정신 나가는 것 같다, 패닉셀 했다, 패닉셀 하고 싶다, 막 이런 멘트들로 막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글로벌하게 똑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고래들은 엄청 지금 사재기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대표 고래 미스터 백, 이 비트코인 폭락 와중에 55,000달러 부근에서 700개를 매수했습니다. 진짜 누군지 궁금해 죽겠죠. 현재까지 매수한 게 52,996 BTC. 이건 개인은 아닐 거예요. 엄청난 기관이거나 거래소 콜드월렛일 것 같아요. 35억 달러 규모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14번째 고래. FTX 붕괴 이후에 꾸준히 매집을 했고 특히 지난 2월 14일부터 매일 100개씩 매집을 했던 미스터 백. 이번에도 무려 700개를 이 폭락 와중에 700개를 추가 매수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닥터 프라핏, 비트코인이 54,400달러 왔을 때 롱 잡았고 이더리움 역시 2,850달러였을 때 롱 잡았다. 이건 내가 진짜 기다려왔던 순간이다. 다이아몬드 핸드들은 달라요. 확실히 무서워서 던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이런 멘트들이 왜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왜 펼쳐지는가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또 공부가 돼야지 다음번 조정 왔을 때 그때 또 의미 있게 대응할 수 있고, 다음번에 급등이 왔을 때 어느 정도 또 수익화를 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왜 나는 거꾸로 하는 걸까, 뭐 이런 고민들 해보시기에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너무 시장 상황 단계적인 흐름에 쫄지 마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여름 감기 독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너무 차트만 챙기시다가 건강 놓치시지 마시고, 나름 또 이렇게 주말이니까 주말다운 시간으로 재충전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